안녕하세요. 라디오 콘텐츠 월간 소식지의 신영주입니다. 이 월간 소식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과 생각들, 그리고 그것들을 넘어선 다양하고 무척이나 랜덤한 저나 여러분의 그 누구의 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라디오입니다. 네, 먼저 이 라디오에 대해서 이야기 주제에 한계는 없습니다. 자유로운 소통, 그리고 왜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냐면 저는 제 젊은 시절 제가 무엇을 좋아했고 또는 무엇을 싫어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컨텐츠 기획에 나섰습니다. 라디오는 키워드와 소재별로 의식의 흐름대로 나눌 예정이고요. 라디오라고 했으면 약간 노래를 틀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저작권도 그렇고 아직 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수다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어, 21세기에 살아가는 젊은이라면 한 번쯤은, 혹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지만, 한 번쯤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바로 본론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인스타그램인데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글을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이 블로그에는 탈퇴와 개설을 반복하고 있다는 인스타그램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어, 인스타그램을 계속 탈퇴하고 또, 아니야! 이제 건강하게 인스타그램을 쓸 거야 하고 또 계정을 계속 만든다고 막 엄청 긴 글쓰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기억나는 말이 더 이상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결국 어저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고요. 어, 왜 만들게 되었냐면 원래 사실 처음에는 계정을 삭제하면서 나 되게 자유로워졌다. 아, 미쳤다. 아, 너무 행복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노트에다가 써놨는데 사진을 찍어 올려 누군가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지니 내 얼굴과 체형이 인스타그램 속 사람들처럼 완벽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상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기록은 업로드를 하지 않게 되니 더 자유롭게 남을 덜 의식하고 글을 쓰게 되었고, 남기는 방식은 손글씨로 손글씨를 쓰거나 아이패드를 써서 남기던 아니면 사진을 인화해서 요즘 필름 카메라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바로 현상소에다 맡기면 인화가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사진을 인화한다든지 새로운 방안을 생각하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 더 자유로운 기분이 든다. 네, 이렇게 기록을 제가 해놨네요. 근데 왜 갑자기 또 계정을 만들게 됐냐? 이거는 블로그에는 기록을 안 했는데 어 제가 스마트폰이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한테 스마트폰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갤럭시 노트 1을 제 인생 처음 휴대폰으로 아빠가 사주셨었는데 그때부터 쭉 이제 제가 휴대폰을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인스타그램 사용한 지도 벌써 중학생 때부터였으니까 엄청 오래됐죠. 그래서 그런 막 제가 공유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라든지 사진들 맛있게 먹은 음식 이런 걸 계속 올리다가 근데 타인들과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일상을 제가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타인의 일상을 제가 접촉할 수 있는 그 경계가 이제 막 없어지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막
계속 남의 일상 구경하고 또 보고 막 누구 거 파도 타기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탈퇴하다 만들다 탈퇴하다 만들다 이걸 반복했었는데 그래서 탈퇴를 한 일주일 동안 했었어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했었는데 자유롭고 정말 자유로워진 거 정말 확실해요. 근데 자유롭고 솔직히 막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더 몰입해서 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자유롭고 조금은 더 제가 하는 일에 조금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진을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막 이제 막, 이거 올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 사진들이, 내 이거 사진을 뽑아서 내가 나만 볼 수 있게 간직하고 싶다. 라는 생각보다, 뭐 나는 그냥 이거 올려야지 하는 생각 단순하게 찍는 사진들이 없어지니까 사진 찍을 이유도 이제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일주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아무튼 엄청 짧게 인스타그램을 안 쓰다가, 어저께 다시 깔았는데, 까니까 좋더라고요. 막 아는 친구들, 친한 친구들, 언니, 막 아는 지인분들 싹 엄청 열심히 다다다다다다다 이름만 남겨놓은 채 팔로우를 하고, 또 뭐 그냥 조금씩 제가 올리고 싶은 여러 조금들 순간들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막 멀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막 1대1로 소통을 하기 힘들었던 친구들이랑도 막 조금씩 다시 얘기하게 되고 이러니까 너무 반갑고 막 그 사람과 사람 간에 생기는 약간 응원? 사랑? 에너지? 그런 게 저한테는 정말 크게 기분 좋은 약간 뭐 매개체? 그렇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어,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소통이 목적인 장소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인터넷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이성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은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스타그램은 약간 막 남들이 보는 약간 막 의리의리하고 막 오늘 저 여기 갔다 왔어요 막 이러면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오늘 나의 인생샷? 오늘 나의 리즈? 약간 이런 순간 그런 약간 기억 속의 모습을 공유를 하고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로 현재까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내가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성적인 소통, 이성적인 소통, 이성적인 소통 약간 저는 뭐라 해야 되지? 개인의 표현도 뭐 자유지만 저는 일단 사람들과의 소통이라고 하죠. 그 모습이 어떻게 지금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 그 공간에 접속해 있고 그래서 너랑 나랑은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는 걸로 연결돼 있어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막 실시간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 순간을 보면서 너도 여기 갔었구나 나도 갔었는데 이러든지 뭐 너 이번 주 시험 아니었냐 이러면서 막 근황을 묻는다든지 아무튼 카톡보다는 좀 약간 타인의 근황에 대해서 좀 더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사람들과 어 있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그럼 다음으로 제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정주행한 드라마가 응답하라 1988이었어요. 이게 아마 중학생 때 제 기준 중학생 때 방영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정말 왜 그랬니? 정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보다 막 어남택이 뭐냐? 어남류가 뭐냐? 이러면서 뭐 애들한테 물어보고 뭐 애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거를 막 그냥 갑자기 옛날 음악을 평소에도 좋아했었는데, 그런 세대가 주로 저희 엄마 아빠가 약간 학생 때 시절의 음악이에요. 80년대, 90년대쯤이.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다룬 1988을 처음 정주행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노래들도 뭐 물론 있죠. 뭐 보랏빛 향기, 뭐 어젯밤 이야기 등등 정말 다양한 옛날 노래들이 나와서 정말 반가웠고, 음, 그리고 또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 듣는 그런 옛날 노래들 있잖아요. 막 여기 제가 플레이리스트도 옛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이문세 소녀는 뭐 워낙 유명하고, 또 뭐 신해철 그대에게, 이분 일집 노래가 정말 대박입니다. 오랜만에랑 동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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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문세 조조아린이라는 노래도 되게 좋게 들었고, 정말 약간 아련한 옛날이 주는 그런 특수한 옛날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장 잘 느낄 수 있었던 게, 저는 조정연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이 노래를 정말 그 느낌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신나는 노래인데, 이치현과 번님들의 집시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냐면, 집시 후 집시 여인이라는 노래인데, 이거를 처음엔 저는 한 70년대쯤에 나온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었구나 했는데, 이거를 막 부모님 일을 돕다가 그냥 계속 그냥 멍 때리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흥얼거렸는데, 진짜 한 시간 내내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중독성 있는 재밌는 노래예요. 그리고 제가 일기 쓰면서 가장 많이 들은 노래는 변진섭의 내게 줄 수 있는 거 오직 사랑뿐. 이 노래가 정말 좋아요. 제가 표현의 범위가 약간 넓은 사람이 아니라서 막 엄청 자세하게 막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일반적인 그런 느낌을 조금 나눠보자면, 내게 줄 수 있는 거 오직 사랑뿐은 진짜 약간 내가 80년대로 환생을 해서 진짜 나무 책상 위에서 일기장 하나 펴놓고 이렇게 막, 그 뭐랄까, 옛날 그 뚱뚱한이 아니죠. 뚱뚱한만 쓰면 안 되죠. 약간 뭉툭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카세트 플레이어, 약간 라디오 막 다 있고 CD도 막 들어가고 막 카세트도 들어가고 그런 플레이어가 있는데, 그런 거 틀어놓고 이렇게 밤에 스탠드 하나 켜놓고 일기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응답하라 1988을 보고 나서 와, 진짜 옛날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세상이 박혀 있는 느낌? 지금은 내가 딱 휴대폰 들어가면은 막 진짜 생판 모르는 남도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뭘 먹고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약간 내 하루 지금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집중력이 진짜 많이 달아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이런 시대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물론 제가 모르는, 뭐, 역사적으로 많은 힘듦도 있었고, 많은 희생도 있었고, 하지만 드라마만 봤을 때, 단편적으로 진짜 딱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만 봤을 때, 저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격하게 들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이 없었고, 제가 어렸을 때는, 또 그러면서 조금씩 나이 먹고,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엄청 보급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두 시대의 느낌을 약간, 뭐 엄청 애기였지만 두 시대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좀 약간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애기였을 때는 막 진짜 그 피처폰이라고 하죠. 투지폰 그런 거를 막 동생이랑 막 게임이나 막 폭탄 게임, 막 동물 마이펫 이런 거 하면서 막 놀고,
그냥 장판에 누워있다가 자고 막 가족들이랑 휴대폰 같은 거 아예 없었을 때 그냥 가족들이랑 막 TV 막 보면서 막 밤에 자고 막 그것이 알고 싶다나 막 PD수첩 이런 거 할 때 무서워서 막 숨어서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뭐 제 동생 가족들 막 휴대폰이 하나씩 다 이제 가지고 다니게 되면서 TV를 봐도 휴대폰을 하고 밥 먹을 때도 저도 휴대폰을 하고 이런 상황에 이런 생활을 살다 보니까 확실히 아날로그가 전반적이었던 옛날 세대랑은 확실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엄마에게 하는 말이 아, 난 정말 엄마가 학생이었을 때 엄마 친구 같은 삶을 살아보고 싶다. 옛날 시대로, 그러니까 막 제가 엄청 직접적으로 엄마 친구로 살고 싶다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옛날 학생으로 한 번만 살아보고 싶다. 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조금씩 옛날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막 삐삐가 막 이런 모델이 있었는데 막 아빠는 이걸 쓰고 엄마는 이걸 썼다. 막 아빠는 조금 비싼 걸 썼다. 이러면서 밥 먹으면서 정말 웃겼던 얘기가 많았는데 그 중에 재미있었던 게 공중전화였어. 공중전화가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그게 동전을 넣으면서 특정 시간이 있대요. 동전을 넣으면은 막 예를 들어서 막 옛날 기준 100원 넣으면 정확하지 않지만 100원 넣으면은 막 10분을 통화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막 거기에서도 막 덕선이랑 덕선의 친구들이 동전을 계속 넣으면서 막 전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옛날 감성들이 막 이제 저한테 오니까 제가 버킷리스트를 조금씩 쓰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중전화 동전 넣고 써보기입니다. 언젠간 한번 할 거예요. 눈 오면서 막 할 사람은 없지만 눈 오면서 막 이렇게 막 아련하게 하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언젠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편지 쓰기. 이건 제가 블로그에다가도 써놨어요. 편지를 진짜 한 번도 제 친구들 생일 아니면 뭐 엄마 아빠가 아니면은 편지를 쓴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마저도 편지가 정말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편지지 딱 정석 이렇게 편지지를 그렇게 써본 게 너무 드물어가지고 제가 생판 모르는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제 외국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서 막 갑자기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주소를 물어봤답니다. 주소가 뭐냐? 나 이거 그래 하면서 막 주소록 싹 정리해놓고 막 진짜 제가 블로그에다가 아까 말했다듯이 그 우편 발송한다고 글을 올렸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초면인 몇몇 분들이 편지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주소를 저장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시험 기간이지만 종강을 한 뒤에 정말 열심히 크리스마스 감성이 가득한 노래를 들으면서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시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MBC에서 14F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14F일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약간 옛날 X세대라고 하죠. 옛날 8, 90년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거를 약간 아카이브 그러니까 막 옛날에 저장해 놓은 그런 자투리 영상들을 막 이렇게 화질도 복원하고 막 자막도 넣어서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 종일 정주행했었거든요. 막 무슨 옷을 입었나, 어디서 막 사람들이 주로 만나고 놀았나 이런 걸 보는데 정말 재미있어서 한 번씩 그러니까 이런 옛날 감성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추천을 해봐요. 다음 주제로 음, 그 드라마 보면 이것도 약간 그 응답하라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보면 덕선이가 마지막쯤은 아니고 좀 중간중간 일기를 쓰는 부분이 나와요. 약간 노트 한 손바닥만한 노트였나 아무튼 조금 더 큰 약간 꽃무늬 그런 노트에다가 이렇게 손글씨로 일기를 썼는데 그걸 이렇게 넘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는 또 손글씨로 일기를 쓰면 정말 재밌겠구나.
왜냐면은 손글씨로 일기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막 직접 내 글씨를 쓰는 거고 또 막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 바로바로 적을 수가 있으니까 막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알게 되고 해가지고 한 하루 한 지금까지 4일 정도 썼네요. 아무튼 길게 뭐 띄엄띄엄 쓰고 막 연달아 쓴 적도 있고 이러면서 엄청 제 두꺼운 초록색 다이어리에 열심히 일기를 써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일기에도 이걸 써놨는데 아날로그 라이프가 있잖아요. 약간 디지털 물론 저도 소지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라든지 약간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반대가 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날로그 인생이 곧 지금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지. 이런 말처럼 아날로그가 어쩌면은 그러니까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막 무조건 한쪽을 배제시키고 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겠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가져오는 그런 막 리스크들이 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잘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 교복 입을 때부터 막 지금까지 쭉 막 약간 디지털에 치중되어 있던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은 약간 조금씩 다시 아날로그의 비중이 좀 커져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아날로그 라이프를 살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프를 하면은 먼저 기록이 우선이 되겠죠. 일기도 그렇고, 뭐, 메모도 그렇고, 옛날에 TV 방송 녹화했던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처럼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최초의 기록은 아마도 초등학교 저학년쯤에 쓴 그 얇은 일기장 막 1, 2, 3, 4, 1, 2학년, 3, 4학년 이렇게 쓰는 막 일기장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이어리를 꾸준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흉내 낸다고 막 몇 개 사가지고 써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중1 때 처음 쓴 스터디 플래너 막 이런 거라든지 막 한 번도 다 쓴 적은 없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다 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다 쓰지도 못할 거 왜 맨날 사니? 뭐 이런 잔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예쁜 게 보이면 사고 싶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 뭐 이런 거 좋은 거니까 뭐 환경에는 안 좋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쭉 기록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까지 해도 아니에요. 한 올해 초일 거예요 아마. 올해 초부터 그 조만한 다이어리에다가 막 내가 정식으로 엄청나게 길게 기록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엄청 장황하게 막 하나부터 열까지 꽉 채워서 막 써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막 다이어리 꾸미기 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막 스티커 붙이고 막 열심히 막 데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기록하고 막 오늘 나는 이랬다, 행복했다 이런 감정을 기록하고 싶은 거였는데 막 정식으로 막 이게 막 어떤 의뢰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이어리 하나 쓰는 것도 막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루틴이 되면은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직 막 습관처럼 딱 정형화된 생활 양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막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막 한 달 안 쓴 것도 있고 막 6개월 안 쓴 것도 있고 사둔 건 많은데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계속 해면 할지 할머니 될 때까지 일기장을 진짜 반씩만 쓰다가 버릴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는 아니고 인스타그램에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규림님이랑 숭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두 분 다 배달의 민족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두나띵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규림님이 이런 약간 종이 느낌의 조만한 조만한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트에 그냥 아무 자기 약간 정말 자유롭게 자기 영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뭐 갔다 온 거 뭐 티켓 이런 거를 다 쫙 붙여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엄청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 노트는 정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막 박스에 가득 찬 그분의 기록물 그걸 보고 와 진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뭔가 제가 생각한 약간 삶의 기록 방식이 약간 그분은 벌써 이렇게 성취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분이 그러니까 규림님께서 실제로 이제 노트를 판매하기 시작하셨어요. 최근에는 아니야. 맞으면 몇 개월 전에 그 오키로북스라는 독립서점 사이트에 온라인 사이트에 실제본 노트라고 이렇게 막 길쭉한 거 하나 이렇게 진짜 손만한 거 하나 이렇게 노트를 팔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 대여섯 권을 구매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금방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 벌써 한 두 권 썼어요. 막 진짜 갑자기 드는 생각을 막 다 샤샤샥 적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막, 이 브랜드 괜찮네 하고 눈여겨보던 브랜드가 뭐뭐뭐뭐 있었지 하면서 적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저는 약간 주로 그런 내용을 많이 적어요. 책을 읽다가 이건 적어야 된다. 이런 문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유튜브 댓글이 영감이 될 수도 있어요. 유튜브 댓글 중에 막 인상 깊었던 문장을 그냥 샤샤샥 적어 놓는다든지 꼭 영감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제공하는 사람이 꼭 특정 전문가라든지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그 인물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그냥 지나가는 일반인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제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좋은 말들을 제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본 노트에 정말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길쭉이 노트도 맨 마지막 장이 지금 라디오 콘텐츠를 처음 기획하는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록을 해서 이 노트도 여름부터 쓰기 시작한 이 노트도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기록을 하는 게 이거는 또 아까 말했던 거는 규림님이 으로부터 제가 바뀌게 된 그런 모습이고 이번엔 숭님인데 숭님이 최근에 기록의 쓸모라는 파란색 책을 내셨어요. 그 책을 저도 직접 사서 읽어봤는데 정말 그게 어디든 간에 뭐 인스타그램 그 캡션 그 칸이든 뭐 그 아이폰 노트이던 간에 어느 곳이든 영감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어딘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정말 충동적으로 영감 계정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영감 계정이 아니었는데 그냥 약간 내가 찍어보고 싶은 약간 막 지금 쌓여있는데 책들 막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올리던 그런 계정이었는데 그 계정을 영감 계정으로 바꿔가지고 막 인상 깊었던 막 유튜브에 나오는 그 자막 내용이라든지 그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간을 읽고 여기 부분 좋은데 하고 이런 사진들 이렇게 직접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숭님을 태그해가지고 이렇게 저도 연금계장 있어요 이렇게 올렸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태그를 해가지고 스토리에 업로드를 해주셨고 또 막 숭님 그 인터뷰였나 칼럼이었나 그걸 한번 보고 제가 막 어떻게 약간 마인드맵 비슷하게 기록을 한 거를 캡처해서 이렇게 올렸었는데 숭님이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리포스트 말고 스토리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계정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하다가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지금은 블로그를 틀었어요. 블로그 틀어가지고 막 생각 붙잡기라든지 약간
제가 막 문득문득 드는 약간 한 문단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적는 생각 붙잡기라고 그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길어서 장황한 것도 아니야. 긴 그 캡처한 그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막 자막 이런 있는 긴 컨텐츠들은 다 올리기, 인스타에 올리기 막 그래가지고 그냥 블로그에다가 차차차차차차 출처 남기고 문장 수집이라는 제목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블로그에 글을 진짜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매일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진짜 하루 이틀 빼고는 매일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정말 재밌어요. 막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추상적인 느낌들을 받고 난 이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약간 철학적 약간 정말 깊게 생각해 보면은 재미있는 그런 주제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말로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 나오면서 그걸 기록한다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일상 속에서는 가족들에게는 정말 투머치 토커랍니다. 이거 왜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이 많은 사람으로서 저도 약간 기록은 약간 해소를 하는 그런 해소, 방출 그런 행위여서 엄청 꾸준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음 이거 정말 랜덤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 달, 몇 주 전에 외갓집에 갔는데 그 하얀색 도부 비누 아시죠? 그 도부 비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길래 하나 가져왔는데 왜 그거를 가져왔냐면 친구가 도부 비누를 쓰고 있는데 올인원으로 쓰고 있다는 거니까 막 머리 감고 막 몸도 바디워시 대신에 쓰고 있고 그래서 냄새도 좋고 좋다고 하길래 한번 써보면 괜찮을까 싶어서 왜냐면은 샴푸, 바디워시 이런 거를 다 플라스틱 통통통통으로 된 걸 쓰다 보면 환경에도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거를 작게나마 줄여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비누를 가져왔는데, 쓰니까 처음에 정말 좋았어요. 막 부드럽다, 아우, 이거 막 트리트먼트 해도 되겠네, 막 좋네, 막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썼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우, 머리가 너무, 두피 쪽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아, 더 이상 쓰면 안 되겠구나. 그만두자 해가지고 지금은 샴푸로 일단 다시 원래 있던 기존에 쓰던 샴푸로 갈아탔는데 냄새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머리는 안 돼도 일단은 다 써야죠. 그래서 몸 바디워시용으로 쓰고 있고 여차저차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부비누가 찾아보니까 뭐 엄청 많아요. 저는 뭐 뷰티 막뭐 센서티브였나 뭐 아무튼 그런 정말 종류가 한 네 가지인가 막 미국에서 나온 것도 독일에서 나온 거 도부는 독일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 나온 거라든가 또 다 이렇게 종류가 달라가지고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막 도비누인데 몸이랑 샴푸용으로 써도 적합한 비누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비누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 그런 분들은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정말 랜덤합니다. 학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뭐 받으면 좋지 이런 생각이에요. 약간 욕심 없고 약간 막 무조건 A뿔을 받아야 돼 막 그런 생각은 아니고 그냥 반하자.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 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등급이라는 제도가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서가지고 학점도 한국은 보통 상대평가가 대부분이잖아요. 뭐 절대평가인 과목도 많지만 아무튼 그래서 막 엄청 막 열심히 막 일을 갈아가지고 막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가치를 두는 거를 무조건 학점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뭔가 젊은 날들이 이렇게 다 흘러갈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삶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학점에 대해서 막 처음엔 엄청 불안했어요. 왜냐면은 막 이게 점수로 바로 직결되고 이게 막 또 장학금으로 직결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학금에 엄청 필요한 상황이라거나 뭐 장학금을 타고 싶은 저의 막 열망이 있다든가 막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막 조급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다가 막 진짜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여러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가장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영상이 미네플이라는 유튜버님의 영상이에요. 이분은 약간 진짜 친구, 그냥 아는 친한 언니 이런 느낌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유튜버신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요즘 20대의 비극은 뭐 성공의 길이 잘 안 보인다는 비극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실패도 하기 힘든 게 비극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할 때 남들처럼 뭘 못해서 20대의 경우엔 남들처럼 대학을 못 가서 취업을 못해서 연애를 못해서 이렇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실패감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진정한 실패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원해서 혹은 남들처럼 해보려고 시도하는 건 안정적인 길로 가기 위한 도전, 시도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 뭘 진정으로 원해서 도전하고 시도하는데 스스로 리스크를 감당하기로 마음먹고 하는 그런 도전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도전에 대한 성공과 실패가 진짜로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면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도전은 남들과 비교하느라 충분히 경험에 몰입하기 힘든 것 같아 보여요. 라는 말씀을 메모장에 제가 적어두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학점이 무조건적으로 내 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좀 더 약간 일상이 더 약간 자유로워진 느낌?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든지 뭐 경험들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라디오 같은 것도 하고 다양한 영감들을 마구마구 흡수하고 있답니다. 사실 라디오도 즉흥으로 하는 거예요. 전혀 계획이 없었고 진짜 그냥 말로만 뭐 블로그에다가 뭐 장황하게 한번 글을 써보자 막 난 지금 이런 거 쓰고 있어요. 이거 좋아요. 막 이렇게 막 진짜 그 썼던 느낌으로 글을 쓰는 게 제 초반 계획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그 의식의 흐름도로 얘기를 해보는 건데 최근에 막 여드름이 이마에 전 좁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여드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관자놀이에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아이템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 아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라이브 랩의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예요. 이게 민트 색깔 약간 샘플통보단 조금 더 큰 민트 색깔 원통형에 있는 파우더인데 이게 기초 제품에다가 이 파우더를 톡톡한 다음에 얘뭐 크림이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톡톡한 다음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면은 여드름이 완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드름 화장품으로 약간 변화를 시켜주는 약간 조금 매직 약간 그런 스타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가지고 하루 만에 배송 왔는데 이걸 사가지고 한 지금까지 한 두 번, 세 번 썼는데 오 진짜 여드름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진짜. 보통 이제 그날이 올 것 같다 하면은 막 피부 다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거 쓰고 나서는 진짜 왕뾰루지 이런 것도 안 나고 오 진짜 정말 효과를 많이 본 제품이에요. 이게 막 배송비 포함 얼마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드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막 지금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여드름은 응급처치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거를 꼭 사시길 추천드려요. 후 다음 내가 된다는 것, 내 취향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찾기.
약간 20대가 되면서 이제 교복을 입지도 않고 막 염색을 해도 되고 막 이제 저한테 제가 할 이런 외모, 복장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둘 사람들이 이제 다 사라진 거잖아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졸업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약간 제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 이상적인 스타일이 낫겠네요. 이상적인 스타일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막 연출해보고, 막 직접 다양한 스타일 시도해보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저한테 맞는 그런 스타일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 뭐 유행을 쫓아가는 정말 그 약간 트렌드한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저한테는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라든지 뭐 매력이라든지 그런 개인 고유의 약간 특성을 살리는 게 가장 나 자신을 잘 보여주고 또 나도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거나 그러한 생활을 살기 위해 일단 저는 약간 취향 탐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막 200문답, 50문답 이런 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서 내가 뭘 좋아했는지 평소에는 그냥 나는 이거는 뭐 이거만 이러다가 하면서 정말 길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호불호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약간 은연중에 놓친 생각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좋아하는 음악, 향, 공간, 시간대, 음식 뭐 이걸 하면 내가 행복하더라. 이거는 나한테 좀 상처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씩 기록하고 이거를 내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꼭 막 엄청나게 거대한 것들을 하지 않아도 난 지금 여기서 행복해지고 또 여기 현재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로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재미를 찾아가는 것도 있고 또 이거를 뭐 친구라든지 뭐 다른 분들이랑 공유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또 잘 알게 되고 약간 나만의 약간 나를 브랜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나를 정의하는 게 약간 재밌어진 느낌? 뭐라 그래야 되지? 내 취향은 이거야. 내 취향은 이거야. 이러면서 약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명확해져 가는 거여서 그걸 찾아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걸 할 때 행복해.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슬플 때 이런 것들을 하면 나는 행복해지겠구나. 이러면서 약간 내 스스로 약간 처방전?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다 보니까 그거를 직접 겪으면서도 행복한 거고 그거를 또 기록하면서도 이때 이랬었지 하면서 행복한 거고 또 그거를 기억했다가 다시 하면서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행복이 약간 따따따블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취향을 또 동시에 찾아가면서 약간 계속해서 저는 약간이라는 말을 많이 하네요. 아무튼 저는 약간 내면의 그런 관점에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막 책을 읽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일은 또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A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틀을 깨버리고 B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전에는 막 나한테 내 취향,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콘텐츠들만 일부러 찾아보고 막 그랬지 막 이러면서 맞아 이러면 나도 이래 이러면서 막 그런 콘텐츠들을 정말 많이 소비를 했었는데 그 조승연 작가님의 어쩌다 어른에서 한 강연이 있어요. 자세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인간의 생각에 이렇게 범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자꾸 자기
한테 그 공감을 주는 누군가의 생각만 보게 되면은 약간 스스로 한계를 짓는다? 아마 자세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랑 정말 정반대의 새로운 신선한 것들을 많이 봐야지 내 세계도 넓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을 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일단 지금 상황도 뭐 코로나 확진자도 계속 안 멈추고 있고, 그래서 막 누구를 막 여기저기 만나기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뭐 유튜버, 뭐 책, 라디오 이런 데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생활 속 영감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 유튜버들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일단 좀 유명하신 거의 다 유명하신데, 아무튼 오마르, 미네플, 에바, 디시즈 마테, 당당한 물결씨의 삶, 이분들 영상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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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이분들 보면서 막 그럴 수도 있구나 공감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하고 나랑 정반대 의견을 보면서 약간 나도 그 의견을 포용하면서 내 생각이 더 넓어지는 그런 느낌? 나랑 반대되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이런 면도 있구나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나랑 반대된다고 나쁘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습관을 어느 정도 좀 이제 버리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저렇게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래 추천을 할 거예요. 제가 요즘도 아니야. 매일 듣는 노래는 영국 R&B 음악을 하는 밴드가 있어요. 이름이 프랩이에요, 프랩. Prep. 프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밴드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막, 더1975, 코인, 콜드플레이, 데이식스, 루시. 아무튼 밴드 노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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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프랩 노래를 요즘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그중 진짜 넘버원이 Love Breaks Down. 러브 브레이크스 다운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걸 정말 막 듣는데 좋은데? 좋은데? 이러면서 약간 가사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 가사 중에 한 부분이 Tell me what lifts you up when love breaks down. Tell me what lifts you up when love breaks down. 이런 노래 가사였는데, 이게 약간 그런 뜻이잖아요. 사랑이 너를 무너뜨리려 할 때 무엇을 너를 올리게, 그러니까 약간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건지 알려달라. 약간 그런 가사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도 그렇고, 뭐 처음 음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생각날 때마다, 그냥 추천에 뜰 때마다 뭐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할 노래는 라인 바이 라인. 제가 프랩을 처음 알게 된 게 이 라인 바이 라인이라는 노래예요. 추천에 이게 뜬 거예요. 그래서 재밌겠다가 뭐야. 아무튼 막 앨범 커버도 좋고 이래가지고 듣게 되었는데, 2년 전에 나왔네요, 이게. 아마 이때쯤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걸 듣고 또 Who's Got You Singing Again 이것도 듣고 미쳤네 하다가 최근에 Love Breaks Down 이거 나온 거 듣고 하면서 프렘 노래를 매일 듣고 있답니다. 내한을 했다고 댓글에서 본 것 같은데, 내한 오면 진짜 콘서트 한 번만 꼭 가고 싶어요. 원래 제가 트로이 시반 콘서트 티켓을 친한 친구랑 예매를 해가지고 둘이 가자 해서 갔는데, 그때가 시험 기간이 딱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이렇게 나 못 갈 것 같아 하고 아쉽게 못 가게 됐었는데, 아무쪼록 빨리 나아져서 내한 콘서트를 정말 많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Don't Look Back이라는 노래도 정말 정말 좋아요. 보라색 앨범 커버예요.
이거 약간 좀 무거운, 약간 슬픈, 우울한 그런, 그러니까 약간 막 통통 튀는 그런 노래는 아닌데, 아무쪼록 좋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벌써 녹음을 한 지 거의 50분이 되었어요. 그냥 처음으로 이건 진짜 그냥 소재만 쭉 적어놓고 제가 혼자서 막 쫑알쫑알 얘기하는 거라 이게 잘 들릴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잘, 어, 너무 횡설수설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아무튼 혼자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같이 수다 떠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거니까요.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음, 누가 말하는구나, 재밌구나, 같이 수다 떨자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만 여기까지 마칠게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언젠간 모를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이거 영상인가? 아무튼 라, 다음 라디오에서 만납시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안녕!